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러니까 17일이죠. 네네. 윤석열 전 총장과 오찬을 했습니다. 네네. 뭐 정감윤 네. 전 국회 부의장, 예, 예. 지금은 현역이 아닙니다만 그분의 주선으로 이렇게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주선이라기보다는 누가 좀 옆구리를 찔렀을 수도 있고 예, 예. 오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답니까? 좀 흘러다니는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 이 오찬이 비공개였고 그렇죠. 사실은 기자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아무도 가지 않았대요. 수행을 하지 않았대요. 예를 들어서 김병민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김종인 키즈라고 봐야죠. 키즈죠. 그러니까 당연히 김병민 대변인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지 않았다. 진짜 혼자 갖고 그 내용을 비공개를 했다. 알려진 건 정가변 부위원장이 프레스 릴리스를 했어요. 사진도 정가분 부의장이 돌리고 내용도 이제 그 정가분 부의장 입을 빌려서 했는데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말하는 건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진 받느냐. 사진에서 왜 사진을 받느냐라고 하냐 그랬더니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사람 만났을 때 저렇게 웃는 거 봤느냐. 아니. 근데 진짜 파한대소를 했대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 세 사람만 만난 거란 말이에요. 정가빈 전 부의장이 좀 다리를 놨고 뭐 어느 쪽에서 다리를 놓으라고 했는지는 같이 하더라도 그리고 정가빈 부의장이 그 사진을 공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 공개를 했겠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사이가 좋아. 그렇죠. 이렇게 오찬까지 하고 3시간,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배석자도 없고 또 참모진도 아무도 안 따라오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깊은 얘기가 다 오간 거야. 그걸 지금 시사하려고 그렇죠. 그걸 사진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건 내가 다 들었거든. 나만 이미 알고 끝났어. 있어. 다 정리됐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정리됐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는 유추가 되는데 첫 번째는 김종인과 윤석열의 관계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지난 보름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7월 31일 날. 그러니까 30일 날 입당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또 사무실 찾아가서 지금 보름 그 전에도 뭐 한 2번 정도 스쳐 지나가면서 만났다는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고 뭐 잠깐 한 5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좀 공식적으로는 7월 31일 날 만난 게 공식적입니다. 근데 그 만남도 사실상 윤 총장 입장으로 볼 때 딱히 진짜 나를 지지한다라는 뉘앙스의 말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백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기상, 왜냐하면 이준석과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상황 속에서 딱 김종인이 만난다 그러면 만남 그 자체가 그냥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첫 번째. 그리고 허뭇하게 웃고 있던데요. 뭐.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 얘기하듯이 김종인 위원장의 웃음의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사람들을 대해왔고 말을 해왔느냐를 지켜보면 이 사람은 여백이 있더라도 그 여백이 메시지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준석과의 지금 그러니까 갈등을 완전히 정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만나줬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오후에 CBS에서 김종인이 아주 인터뷰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을 질타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CBS에서 그렇게 물었어요. 뭔 얘기했니? 아까 점심 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윤 총장한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응하지 마라. 참고 그냥 견뎌라.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참아야지. 근데 참아라 하면서 윤석열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게 끝이지만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은 이준석을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큰 그림은 안 내놓고 왜 사소한 문제에 계속 화를 내고 있느냐. 지금 당대표가 승리 전략을 구사하는 게 중요한 책무다. 근데 지금 일하는 건 본인과 당을 위해서 진짜 안 좋다.
내년 대선 승리 못하면 아니 본인 정치 커리어도 문제가 아니냐라고 사실 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냐?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냐라는 건 거꾸로 이준석이 맨날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멘토다. 예. 윤석열 욕할 때도 그랬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서 얘기 들어야 되지 않느냐. 막 맨날 그렇죠. 그랬는데 찾아가서 들어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또 선관위원장 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 옆에 그렇죠. 모셔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저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을 만난 이후에 이준석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거의 손절 분위기? 그러네. 예, 손절을 이준석을 손절을 했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윤석열과의 관계가 이제는 아주 돈독해졌다. 그러니까 별의 순간을 다시 돌고 돌아서 김동연으로 가고 최재형으로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갔는데 결국은 윤석열한테 다시 꽂혔다. 그 이유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아직도 뭐 일부 여론조사 좀 믿을 수 없는 데는 뭐 떨어졌다 어찌다 하지만 하더라도. 또 ARS 정말 솔직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뭐 워낙 안 되니까. 자, 여러 여론조사를 다 평균해봐도 다 합쳐서 그냥 다 평균해봐도 20% 중반대예요. 많이 나오는 건 30% 나오고 적게 나오는 건 18%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럼 딱 보면 20% 중반대거든요. 근데 교수님들 뭐 진짜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지만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7개월 정도 남았어요. 6,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 7개월 전에 지지율이 20%가 넘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선두주자로서 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뭐 고광이 뭐 드롭하고 1위였다가 드롭하고 이것도 다 1년 전이었거든요. 지금 7개월째의 선두를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정치인은 거의 후보가 된다라는 게 거의 지금 데이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가윤 부의장이 어저께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자기가 두 마디를 딱 했는데 거기에 답이 있지 않느냐. 뭐라고 했냐면 대안이 없다는 취지의 공감이다. 그러니까. 즉 당내에 뭐 지지 후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5% 내외에서 한 번도 움직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이 함께 손을 모아 윤석열을 위해서 파이팅 하자고 약속했다.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김종인은 당장 정가윤 당장 기자들한테 나 결혼만 안 했어 이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이 왜 그래? 그랬을 거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이 같이 다 듣고는 왜 그런 헛소리를 해? 뭐 이렇게 일축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만남 그 자체만이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깊숙이 뭐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캠프 운영 문제라든가 앞으로 대여 전략까지도 많이 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또 상대방에 대한 전력 평가도 좀 하고 누가 또 이낙연이나 이재명 중에 누가 될지 거기에 따른 뭐 여러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단호하게 그냥 프리하게 무슨 딱 서류 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프리하게 얘기가 됐지 않겠나. 또 당 내에서도 경선에 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만 참고 견뎌. 그 사람 뭐 누구 말 들을 사람도 아니니까 그랬지만 다른 뭐 경선 과정에서의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캠프의 좌장이랄까 이런 걸로 들어갈까요? 언제쯤 또 들어간다면 들어갈지 아니면은 대선 그 경선이 다 끝나서 후보가 된 뒤에 들어갈지. 근데 일부에서는 뭐 캠프 곧 합류한다는 말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그거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전혀 그럴 생각 없다. 하면 어저께 그 인터뷰에서 저녁 인터뷰에서 약간 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처럼 얘기는 했어요. 뭐냐면 뭐 윤석열과 최재형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상당히 어차피 지금 정치한다고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준비 부족으로 지금 실수를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치인으로서는 좀 아직은 아마추어다. 그리고 나는 당장 뭐 어떻게 당에 합류한다 뭐 전혀 그럴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선은 그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죠? 김종인 위원장은 정상적인 그 프로세스에서 뭐 어디 당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늘 비상일 땐 영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인 상황, 당이 막 정말 흔들리고 이준석이 만약에 정말 이 비토, 다 중진들이 비토하고 최고위원들이 비토하고 이런 어떤 급박한 상황이면 언제든 구원투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뭐 본인은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라 다시는 안 간다고 했고 나는 누구를 특별히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렇죠. 그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또 지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흔들려가지고 도저히 제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 외부에서 무슨 비대위를 뿌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첫 손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을 또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속으로는. 그거 봐라. 나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 진짜 아사리판 맞지? 아사리판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봤지? 뭐. 역시 내년 정권 교체하려면 내가 있어야 해. 그래서 내가 킹메이커 해야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우호적인 관계로 아주 친윤 성향을 이렇게 보였다는 것 자체가 용기 백배하고 천군만마의 그런 힘을 얻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사진 한 장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남 자체가 사실 그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짧게 참 재미있는 게 정가빈이에요. 정가빈이 옛날에 그 윤석열이가 그 명언 남겼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 질의를 법사위 때 했을 때 아주 혹독하게 몰아붙였어요. 당신 지금 최동원한테 지금 충성하고 말이야. 검찰이 지금 조폭 같은데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맞아, 이렇게 그러네. 몰아붙인 사람이에요. 기억나네요. 몰아붙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앙숙이 돼야 될 텐데 참 정치란 모르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정말 내일을 몰라요. 적과 동지를 구분하기도 또 힘들고 언제 저기에다가 금방 다시 손잡고 동지가 되고 그런 게 정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때문에 골치를 썩히고는 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노련한 또 어떻게 보면 노회한 정치 전문가 진짜 책사 이런 분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는 게 큰 힘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